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메타버스 사업개발팀장 맡고 있는 안재욱입니다. 그 SK텔레콤은 그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도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가 왜 핫한지 그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서는 약간 기술적 부분을 많이 말씀 주셔서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좀 응용 사례, 유즈 케이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되게 분분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의보다는 그냥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봤을 때는 결국 나를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나를 나타내는 아바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둘러싼 그 버추얼 월드, 이제 공간을 표현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내가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은 게임 메타버스, 내가 만약에 그 안에서 소셜 활동을 하면은 소셜 메타버스,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커머스 목적으로 메타버스라면 이커머스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지금 게임, 소셜, 엔터, 커머스, 이게 네 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제가 예전부터 쓰던 이제 문구인데, 2024년까지 이제 3D 공간에서 이제 2D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길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2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빠르게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술적인 디펜던시가 큰 이제 서비스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컨텐츠, 아바타와 공간이 3D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이 무거운 것들이 같이 소셜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돼야 돼서 초지연의 성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G가 나오면서 이제 AR, VR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로 가면서 이제 조금 그 메타버스가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좀 주목받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무거운 3D 컨텐츠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통신과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램이 저희가 이제 한 4기가 이상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CPU도 옥타코어 이상의 그러한 좀 고성능 디바이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 더 이제 상위 스펙의 디바이스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3D 컨텐츠들이 게임 엔진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이 발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컨텐츠 제작 활동이 좀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지향하는 서비스의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을 그대로 떠오느냐, 미러링 하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 가상의 공간을 만드느냐,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약간 지금 가고 있는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완전 가상으로 갔더니 이제 게임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랑 게임 많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현실을 좀 미러링해서 현실과 좀 유사한 경험을 주는데, 그 안에 좀 증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 못하는 가상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는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표가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또 저의 견해를 항상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장표인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저는 그동안에 2D 인터넷 환경이 이제 3D 공간 개념의 환경으로 전환된다고는 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서는 지금도 모여 있지만 되게 공간적인, 저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술적으로 3D 컨텐츠를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아니면 이미지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이키 매장에 갔을 때 신발을 이렇게 막 격자형으로 막 배열을 해놓고 있는 거를 사진 않잖아요. 되게 멋있게 꾸며져 있는 나이키 매장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나이키 신발을 사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나이키도 메타버스형 그 매장을 열 것이고, 그러면
결국 현실에서의 나이키 매장에 가나,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나이키 매장에 가나, 그 고객 경험은 동일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미 현실과 온라인의 경험이 좀 다르게 지금 성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3D 환경이 진화하면서 현실의 3D 경험과 가상의 경험도 똑같이 가는 그러한 큰 형태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아직 뭐 메타버스가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즈 케이스를 찾는 데 되게 초점을 기울였고요. 처음에는 그 다들 이제 아시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 중심의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이프랜드도 지향하는 이제 소셜 이벤트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게임하고 뭐 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써보자라는 관점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새로운 직업인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가 온라인 인터넷 그 2D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면서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상당히 많은 그 직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3D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3D 활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 좀 생기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들 아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제 유튜버라든지 뭐 아프리카 TV BJ와 같이 어떤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 그다음에 어떤 현실의 공간을 보여주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아바타 부캐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요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빠르게 좀 시장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D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결국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루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공간과 아바타와 같은 컨텐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코의 니즈는 항상 있고, 이러한 에코를 이제 빠르게 또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 플레이어들은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현 시점의 상황을 보면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게임사들은 사실은 여기서 조금 메타버스에서 그냥 약간 웨이트앤시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NC소프트에서 미니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그 계열의 넵튠에서 퍼피레드를 하겠다, 넥슨에서 넥슨 타운을 열겠다, 그다음에 크래프트톤에서 뭐 미글루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셜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러한 소셜 메타버스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랜드 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바타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을 봤을 때 소셜에 집중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삼성 갤럭시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요거를 팬미팅을 했던 장면인데, 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고객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버추얼 스페이스는 저희가 이거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저희 이프랜드 안에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행사를 했다면 만약에 되게 넓은 공원에서 했을 것처럼 저희도 이제 공원을 선택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셀럽의 어떤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 그리고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각자 지향하는 게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선도 주자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페토도 더 빨리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 큰 어떤 그 스크린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도 한 131명 정도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션 같은 것도 많이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하기에는 좀 그래도 편하네, 이런 느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한 모임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활 속 사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게 이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고요.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시공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돼서 지금도 뭐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이제 저희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대형 행사들이
실제 막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대안으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큰 행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줌 웨비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메타버스 환경을 하이브리드로 고려하는 그러한 행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좀 역할을 좀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도 다행히 고객분들이 이러한 어떤 사용성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은 이제 뭐 오프라인 행사 다 없어지고 메타버스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병행해서 같이 커가는 시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입학식, 졸업식, 또 각종 행사 하는 것들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이제 이런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들에 익숙한 그런 MZ 제너레이션에 속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대응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할 건데 작년에도 역시 뭐 해돋이라든지 제아의 종소리 이런 것들의 행사를 이제 꼭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최근에도 좀 이렇게 관중이 많이 몰려서 안타까운 또 일이 벌어지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의 환경이 부담이 된다면 이제 온라인에서 즐기는데 단순히 그냥 뭐 기존의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이제 그 정도의 경험은 사실 실감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에서도 좀 더 실감나게 경험을 드린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써보시다 보면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내가 뭐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가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도 뭐 괜찮네 이런 날이 올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세계 지식 포럼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애니메이티드 형식의 아바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재밌긴 한데 좀 너무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볼류메트릭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수분들이 볼류메트릭 컨텐츠, 다시 말해서 360도로 돌려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거를 좀 미리 촬영을 해서 촬영한 프리 레코디드된 볼류메트릭 컨텐츠를 이 브랜드 안에 넣어서 마치 이제 이러한 분들의 콘서트를 내가 이 눈앞에서 직관하는 그러한 경험을 드리는 부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또 아바타로 참여해서 고객들이랑 같이 인터랙션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콘서트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도 콘서트에 가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좀 더 이머시브한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직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처음에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2D에서 온라인에서 했던 직업들이 이제 이쪽에서 새롭게 생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행사 전문 기획사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3D 공간 이 브랜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하는 행사들을 지금 보시면 뒤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듯이 또 이 브랜드에서 하는 가상 공간의 이벤트도 카메라맨이 돼서 몇 명은 들어가서 그걸 또 찍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수익화하고 이러한 형식의 다양한 직업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시작에 있는 거는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현실과 이제 대칭을 해보면 패션 디자이너와 건축 디자이너 이렇게 두 가지 분들인 건데 그러한 프로페션이 이제 3D 공간에서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진짜 있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찌유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되게 초등학생들을 되게 잘 마인드 케어를 잘 하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의 어떤 되게 막 초통령 이런 느낌의 인플루언서고요. 밑에 계신 분은 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트를 주제로 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해를 같이 있지만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이런 이 브랜드 상에서 이제 부캐가 돼서 자기의 인플루언서, 그래서 명성과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가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걸그룹입니다. 그래서 걸그룹 6분이 결성을 해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모션을 제공하는데 그 모션을 가지고 군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브랜드 안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오프닝 이벤트로 이분들을 섭외를 해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현실이랑 동일하게 어떤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요. 공연을 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댄스를 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외모적으로 뭐 되게 뭐 엄청 막 연예인처럼 막 가꿔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접근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도 크리에이터가 많고 사실은 예전에는 뭐 저희가 인터넷 세상을 생각해 보면 막 포토샵만 해도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전문 업체에 다 맨날 맡기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다 뭐 누구든 쉽게 다 뭐 포토샵 아니면은 뭐 이미지 편집 에디터 같은 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더 이런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냥 창의력만 있으면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환경에서의 활용인데요. 그래서 그 교육 환경에서는 이제 계속 그 20대 그런 MZ 세대들이 이제 좀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식이 따분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번 학기에는 개학을 했지만 기존에는 계속 그 줌으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피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일부 사용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메인 스트림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포션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개인과 그 어떤 기업을 위한 공간인데요. 이건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기업은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모든 기업은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기업과 개인이 자기만의 메타버스 공간, 3D화된 공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농구단이에요. 농구단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냥 농구 선수 사진만 막 붙어 있고 그냥 거기에 설명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3D 환경이 되면 그 해당 농구단의 어떤 메인 스테디움이 나오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농구 선수들이 막 거기에 볼륨메트리로 서 있고 이러한 경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가 앞으로는 홈스페이스로 변화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그러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다양한 그 어떤 소비재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인데 사실은 그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글로벌에 연결되어 있듯이 메타버스 서비스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냥 저희 이프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달에 좀 해외 그 마켓에 오픈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또 필요한 게 이게 무겁고 그다음에 레이턴시가 필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 나가서도 이제 통신 환경이 사실 각국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쪽 통신 환경이 안 좋은 국가에서는 저희 이프렌 서비스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과 어떤 글로벌 통신망을 봤을 때 레이턴시가 잘 확보가 안 되는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통신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글로벌 어떤 커뮤니티도 이 메타버스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제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그냥 공공, 기업, 그다음에 개인이 뭐 점점 이러한 영역이 확대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가장 빠르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든 이제 2D 기반의 서비스는 3D로 가고 있다. 갈 것이다라는 큰 흐름으로 보시고 이걸 한번 지켜봐 보시면 이게 어느 순간 가속화되는 구간이 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봐주시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키워드, 되게 트렌딩한 주제라고 보시지 않고 그냥 큰 흐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이프렌드가 꿈꿨던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기술적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큰 세상이 있어서 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마을과 어떤 건물들이 있고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머스에 해당하는 데를 가면 이 안에서 이제 마트여서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인 데를 가면 이게 영화관이어서 영화를 보고 이런 식의 경험,
사실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는 동일한 경험이 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의 세상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또 하나의 내가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 그러한 구조, 그다음에 현실과 그 온라인 세상은 계속 교류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으면 상당히 전도 유명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